에너지에 관한 최근 이슈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점 짚어보는 시간, 글로벌 이슈 에너지 시간입니다. 법무법인 율촌 수석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을까요? 최근에 날씨가 좀 따뜻해졌죠? 네. 12월 같지 않은데. 네. 네. 근데 어쨌든 겨울철이 되면 그래도 난방비 고지서가 사실 무섭습니다. 걱정입니다. 저도 가스요금 고지서 받아보니 벌써 많이 나왔습니다. 예, 이제 시작인데요. 그렇죠. 네. 최근 이제 우리나라는 괜찮지만 아직까지는 미국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심상치 않게 오르고 있다라는 소식이 이제 들려와서 오늘은 네. 천연가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 어느 정도나 올랐나요? 일단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를 이제 수출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네.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 지표는 이제 헨리 허브라는 곳에서 나오는 가격입니다. 쉽게 말해서 도매시장 같은 이제 그런 곳인데요. 네. 여기에서 이제 최근 들어서 100만 BTU 그냥 천연가스를 세는 단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5를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7,300원 네. 정도로 돌파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2022년 이후에 3년 만에 지금 가장 높은 가격이 됐어요. 그렇군요. 예, 최근에 이제 미국 천연가스 가격은 매우 안정적이었어요. 그래서 네. 천연가스에 투자하신 분들은 사실 재미를 전혀 못 보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치솟고 있으니까 시장에서도 지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최고치. 이게 네. 겨울이라서 이제 난방이 많아져서 그런 걸까요? 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난방은 날씨 영향이 제일 크죠. 그렇죠. 그래서 올 겨울에 이제 라니냐 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라니냐가 오면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 지역, 특히 이제 미국의 그 북동부 지역에는 강력한 이제 북극 한파가 닥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날이 추우니까 당연히 난방용 가스 수요가 이제 급증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번 상승세는 단순히 날씨 때문만은 아니고 구조적인 이유가 두 가지 더 겹쳤습니다. 네, 구조적인 이유 어떤 네, 걸까요? 좀 뭐 공급 수요 쪽에 그렇죠. 변화가. 예. 첫 번째는 이제 미스매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하는 가스보다 수출하는 가스량이 훨씬 더 빠르게 늘고 있어요. 그러면 천연가스가 모자라니까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죠. 그렇죠. 현재 미국은 세계 최대 LNG 수출국인데 이제 1월부터 9월달까지 나와 있는 통계를 보면 미국 천연가스 생산량은 작년보다 3% 늘어났어요. 생산량은. 그런데 배로 실어서 해외로 보내는 수출량은 19.4% 늘어났어요. 네. 그러면 결국은 미국 내에서 이제 뭔가 다른 가스를 이제 LNG로 바꿔가지고 해외로 수출한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스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내에서도 쓸 물건이 빠듯한데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더 많다라는 네. 게 이제 현재의 상승세를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이제 올해 승인된 새로 천연가스 프로젝트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동되는 2027년, 28년 되면 연간 한 830억 입방미터 정도 되는 엄청난 양이 추가될 것이기 때문에 뭐 이 천연가스 강세가 계속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네. 뭐 크게 걱정할 거 없다라고 보지만 돈 내는 입장에서 보면은 당장 올해 내년 강세가 되면 별로 좋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수출하는데 어디로 수출을 하나요? 천연가스? 미국은 LNG 천연가스를 이제 지난 11월 달에 1,090만 톤을 수출하면서 2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 네. 미국이 수출하는 LNG의 70%는 유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튀르키예가 또 주요한 구매자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는 약 16%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2024년 작년까지는 대체적으로 미국 내에서 가정용으로 쓰는 천연가스하고 이 수출량이 비슷했는데 네. 올해는 역전돼서 수출량이 이제 미국 가정용보다 더 많은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 미국은 점점 더 많은 천연가스를 수출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생산량은 그대로인데 수출이 급증했다. 이게 첫 번째 이유. 네. 두 번째 이유는 뭐 어떤 걸까요? 지난번에 한번 다뤘던 주제, 요즘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하마처럼 전기를 먹어치우는 물 먹는 하마, 전기 먹는 하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빅테크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가스 발전소를 더 많이 이제 가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쓰는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일반 검색하는 것보다 당연히 10배 이상 많이 필요하죠. 전력을 쓰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8년쯤 되면 이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늘어나가지고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천연가스 수요가 지금보다 한 4-5배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천연가스 수요가 앞으로 더 많이 증가할 거다라는 네.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동안에도 뭐 AI 투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네. 전력 수요 있었을 텐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건 어떤 이유일까요? 그렇죠. 이 가스 화력 발전소를 짓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발전용 가스 터빈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 가스 화력 가스 터빈은 만들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4개 회사만
이제 공급을 그동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5번째 이제 기업으로 최근에 수출에 나서고 있는데 네. 어쨌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스 터빈 공급이 안 돼서 발전소를 짓고 싶은데 발전소가 완공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2022년에 주문했던 물건들이 이제 납품이 돼서 이제 네.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스 수요가 이제 그동안 눌려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군요. 이제 앞으로 이런 현상은 뭐 당분간 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날씨가 춥죠. 수출 늘어나고 AI까지 데이터 센터까지 이제 전기가 필요한데 네. 미국 천연가스 가격이 그러니까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그 발전소마다 고민이 네. 많겠는데요. 가스 많이 사용해야 그렇죠. 되니까. 그러니까 가스화력 발전소는 이제 원가가 오르니까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좀 재밌는 현상이 또 미국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석유, 가스 가격 비교해 보면 항상 석유가 더 비싸요. 그렇죠. 석유가 더 귀한 자원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최근에 동북아시아나 유럽에서는 가스 가격이 이제 너무 막 오르다 보니까 이제 열량으로 같은 열을 내는 양으로 비교해 봤을 때 가스가 석유보다 더 비싼 가스 역전, 가격 역전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어느 정도나 차이 나나요? 구체적으로? 발전소에서 주로 쓰는 이제 벙커CU라는 기름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네. 동북아시아 우리가 포함된 동북아시아 기준으로는 가스 가격이 이제 기름값보다 배럴당 $10 이상 더 비싼 가격으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발전소 이제 사장님이 네. 나는 석유 화력 발전소도 있고 가스 화력 발전소도 다 있어. 그러면 지금으로부터는 당연히 가스 화력 발전소를 가동을 줄이고 네. 석유를 쪽으로, 늘리는 게 당연히 유리하다. 가격이 더 싸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스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석탄 발전이 오히려 13% 늘고 가스 발전은 4% 줄어드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비싼 네. 거는 피하고 싼 거를 선택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네. 우리나라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나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석유를 태워서 이제 발전하는 비중은 되게 낮아졌습니다. 일본, 유럽과 마찬가지로 지금 한 2% 이제 이하밖에 안 되니까 매우 낮은데 네. 과거에도 그러니까 이를테면 2015년, 16년, 2022년, 23년 이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역전된 시기가 있었는데 네. 이때는 당연히 석유를 더 많이 떼어가지고 한 4%까지 늘어난 이제 사례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도 천연가스 강세가 이제 계속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친환경 에너지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좀 달리 가는 모습인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우리 기업들에게는 이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은 작년부터 이제 고생을 많이 해온 이제 정유사들한테는 의외로 조금 도움이 좀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발전소들이 이제 가스 대신 벙커CU 같은 이제 중유를 찾으면서 네. 이 중유 팔아서 남는 이득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사실 이제 벙커CU는 옛날에 수요가 많았지만 최근에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만들면 손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만들면 손해였는데 이거를 이제 팔면 돈을 버는 구조가 되니까 되게 이제 좋은 현상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네. 다른 한편으로 보면 또 나비 효과가 있습니다. 중국의 소규모 정유사들 이야기인데요. 네. 보통 이제 중국 소규모 정유사들은 이제 티팟이라고 부릅니다. 차주전자 아니에요? 예, 티팟? 맞아요. 예, 차주전자. 네. 예. 그러니까 중국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대한 이 정유사들은 대부분 네. 국영 기업이에요. 나라가 그렇죠. 소유한 국영 기업인데 네. 이것보다 작은 이제 민간 소유의 정유사들이 올망졸망하게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가지고 이제 작다, 규모가 작다. 그래서 티팟, 차주전자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걸 모아놓고 보면 우리나라 전체 정유량보다 더 커요. 그래요? 작지 않아요, 결코. 매우 큰 찻잔이죠. 보면 네네, 차주전자입니다. 그러네요. 네. 예. 근데 이제 중국의 이 티팟 정유사들은 이제 국영 기업보다 좀 차별 대우를 받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산되는 원유도 있고 또 수입되는 원유도 있는데 네. 일단 우선순위가 뒤로 밀립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너희들은 요만큼만 써라고 생각하면 그것밖에 못 쓰니까 가동률이 낮아요. 네. 그러니까 이 공장들은 주로 이제 비싼 원유를 이제 들여오는 것을 포기하고 네. 이제 벙커CU 같은 이제 시장에서 남아도는 것들을 중유를 이제 원료로 해서 휘발유나 경유를 뽑아내는 작업들을 쭉 해왔는데 네. 최근 들어 이제 중유 가격이 막 올랐잖아요. 벙커CU 이런. 네, 네. 예, 그러니까 티팟 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료 가격이 너무 비싸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동률이 50% 미만으로 지금 낮아지는 이제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원료 중유 가격이 오르니까 공장들이 문을 닫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동을 멈추는 거죠. 그렇죠. 국제 시장 기준으로 보면 중국에서 쏟아져 나오던 휘발유, 경유 물량이 이제 확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공급이 줄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고 오르죠. 그러면 우리나라 정유사들은 반사이익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유사들이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조금 네. 해소가 되겠네요. 그럼. 예, 당분간은 좀 좋은데 이게 좀 오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예. 또 중국 정부가 또 이런 상황을 보고만 있는 게 아니고 티팟 정유사들한테 다시 할당량을 좀 늘려줬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티팟 정유소들은 이제 새로 받은 할당량을 이용해서 원래는 해외에서 원유를 새로 수입해 와야 되는데 네. 이걸 수입하는 대신 중국이 그동안 저렴하게 수입해서 저장해놨던 이제 이란, 러시아산 원유를 이제 끄집어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가격 경쟁력을 이제 저렴한 벙커CU를 사용해가지고 확보해 오던 중국 이제 소규모 정유사들이 네. 이제는 또 제재를 받아서 가격이 싼 원유를 또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 상황에 따라서 네. 예, 달라지는군요. 맞습니다. 예. 그럼 석유화학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네, 석유화학 쪽은 좀 표정이 좀 엇갈리고 있어요. 네. 일단은 그동안에는 미국 석유화학 기업들이 아주 돈을 잘 벌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펑펑 쏟아지는 셰일가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에탄을 원료로 하는 이제 이 석유화학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에탄 가격도 덩달아 이제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석유화학 기업들은 이제 원가 경쟁력이 확 떨어진 이제 그러네요. 그러한 상태고 네.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이 이제 석유에서 나온 나프타를 이제 원료로 쓰는 이제 이런 업체들은 미국이 힘들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숨통이 좀 트인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그런데 어쨌건 이제 구조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뭐 예. 그나마 좀 다행인데 이것 가지고 뭐 결정적인 분위기 전환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경쟁사가 좀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이런 건데 네,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기가 안 좋잖아요. 맞습니다. 뭐 좋을 리는 없을 예, 거고요. 글로벌 수요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안 좋다 예.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석유화학 기업들은 이제 공장문 닫거나 또는 팔거나 하는 이제 고강도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예. 있죠. 그래서 결국 이 겨울철 추운 날씨, 비싼 가스 이런 것이 이제 정유사, 그다음에 석유화학 기업들 여러 곳에 이제 파급 효과를 낳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날씨 지금 이제 겨울이잖아요. 네. 날씨가 추워지면 가스 가격 계속 오를 텐데 에너지 시장이라는 게 결국은 날씨의 영향을 좀 맞습니다. 민감하게 예. 받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스나 석유나 다 보면 겨울철이 다가온다 그러면 예. 기상예보에 아주 목을 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온갖 방법들을 동원해 가지고 올해 날씨가 얼마나 추워 이런 거를 이제 쳐다보려고 노력들을 하는데 네. 뭐 당연히 이제 추운 겨울이 되면 이제 급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저장해 놓자라는 수요가 아무래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겨울이 보통 이제 2월까지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름철부터 사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아. 예, 여름철에는 수요가 떨어지니까 싸죠. 이때 네. 이제 사들여 놓고 적당히 이제 10월 달쯤 돼가지고 가격을 봐가면서 더 채워넣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12월 같은 경우에는 가스 수요가 이제 제일 많을 때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우리가 저장해 놓은 걸로 대충 겨울 날 수 있겠네. 이렇게 되면 가격이 좀 쑥 내려갈 수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3월 달인데도 추워요. 뭐 2월 말인데도 강추위가 맞아요. 몰아닥치고 있어요. 막 네네. 이제 이러면 다시 이제 가스 가격이 폭등할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란 존재가 뭔가 대단한 존재 같아 보이지만 날씨에 이렇게 휘둘리는 뭐 존재라는 점은 또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가스 가격 상승이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네. 어떻게 보면 내키지 않는 상황일걸요. 맞습니다. 지금 네. 내년에 당장 이제 중간 선거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물가도 낮춰야 되고 네.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데 할 일이 많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이제 미국 땅에서 퐁퐁 팔아. 마음껏 팔아라고 네. 그래가지고 에너지 자원 개발을 통해서 가격을 낮춰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겠다라고 공약을 해왔는데 정작 지금은 가격이 이제 오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협상을 한 관세 협상을 한 많은 나라들이 미국산 네. 물건을 더 사와야 되는데 그렇죠. 살 게 없어요. 음. 미국에서 사올 수 있는 물건은 사실 비행기, 그 다음에 무기, 천연가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드는 품목들이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뭐 무기도 뭐 사놓고 맨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비행기도 맨날 살 수는 없고 그러니까 네. 이 가스는 언젠간 쓰겠지라고 해서 미국산 LNG를 모든 나라들이 다 미국하고 협상할 때 카드로 쓰다 보니까 네. 미국산 LNG 수요가 폭증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출량이 이제 엄청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에너지 기업들 너희도 수출하지 마라고 네.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또 그러기도 네. 참 힘든 상황이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미국의 천연가스 상승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좀 자초한 모습도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날씨도 탓해보고 AI 센터 얘기했지만 네. 관세 정책도 무시할 수는 없었다. 그렇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다 결합되면서 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네, 있겠습니다. 그럼 천연가스 가격은 앞으로도 좀 계속 일단은 뭐 상승할까요? 좀 타이트한 모습을 좀 보일 것 같긴 한데 앞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네. 대규모 개발 계획들이 계속 승인이 되고 있고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아프리카 같은 데서도 이제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네. 사실은 가스 가격이 이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안정적일 거야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번에 갑자기 튀니까 네. 사람들이 지금 많이 놀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아마 이번 겨울에는 좀 가격이 튀더라도 예. 아마 이제 이번 겨울 지나면
좀 내려가지 않을까. 내년쯤에는 다시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이것도 가봐야 한다. 가봐야 한다. 변수가 없는 한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전망을 해야 되겠네요. 글로벌 이슈 에너지 오늘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고 있는 상황, 그 나비 효과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법무법인 율촌 수석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로클레이머스의 I'm Gonna Be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